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에 웬 영화 장면이 있어서 혹시 당황하셨나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짧게 보여줬던 영화인데 혹시 제목 기억나요? 전우치라는 영화 짧게 보여줬었죠. 자, 이 전우치를 왜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볼 국어활동책 54쪽부터 58쪽까지의 이 전우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신기한 그림족자. 지금 화면에 글씨 잘 안 보여도 괜찮아요. 잘 들으면 돼요. 신기한 그림족자라는 글을 읽을 건데요. 이 신기한 그림족자에서 전우치라는 인물이 나와서 가난한 한자경에게 그림 족자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족자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의 일부분을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영화 속의 전우치라는 인물인데요. 잘 보면 지금 손에서 비를 뿌리고 있어요. 이 전우치는 옛날에 쓰여진 소설인데 도술, 즉 마법 같은 거를 잘 부리는 선비였다고 해요. 도수를 잘 부리니까 신기한 족자도 선물을 해줬나 보죠. 자, 족자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장면 본 거 기억나나요? 자, 이 장면에서 양쪽의 궁녀들이 들고 있는 이게 바로 족자입니다. 그림 같은 것을 거는 이 두루마리를 족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이 족자를 글 속에서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화 영상을 아마 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전우치가 이 그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림 속에 있는 말을 타고 막 도망가고 그래요. 이 신기한 그림 족자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요술 족자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활동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한 그림 족자라는 글인데요. 여기에는 전우치전, 아까 봤던 그 잘생긴 사람 이름이 전우치인데 이 전우치의 이야기를 담은 전우치전이라는 이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알기 쉽게 교과서에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옛날 한옛날에 전우치라는 선비 도사가 살았단다. 도수를 부리는 마법사 같은 존재인 건져. 하루는 산 아래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서 전우치는 멀리 굽어보았어요. 전우치는 도술,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도사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사연이길래 사람 우는 소리가 들리는지 내려가 살펴봐야겠구나 해서 바람처럼 날아가 보니까 어느 오두막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저께 돌아가시고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자경입니다. 자, 주인공은 전우치가 아니라 한자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교과서 속 사파를 보면, 그림을 보면 호랑이 옆에 웬 특이한 복장을 한 수염이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사람이 전우치고요. 전우치가 사람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갔더니 한자경이란 웬 남자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어머니는 눈이 안 보이시지, 그런 상황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굶주려 쓰러져 있는 거를 본 모양이에요. 자, 과연 이 도수를 부릴 줄 아는 전우치와 가난한 한자경이 만나서 어떻게 됐을지 한번 봅시다. 55쪽으로. 자, 여기 보여요? 오른쪽에 사람이 전우치인데요. 왼쪽이 아까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눈 안 보이시고 가난해서 굶주렸다는 그 한자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전우치가 한자경에게 뭘 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유튜브로 봤던 그 족자 기억나요? 족자?
이 족자가 이 글의 제목인 신기한 그림 족자, 그 족자입니다. 보통 족자가 아니라 뭔가 전우치가 줬으니까 마법이 걸려있는, 도술이 걸려있는 족자겠죠? 과연 이 족자를 받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전우치는 소매에서 그림 족자를 꺼내 한자경에게 건네주며 말했어. 이 족자를 방에 걸어두고 고지기를 부르시오. 고지기. 첫날에는 100냥을 달라 해서 아버님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 한 냥씩이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외다. 그러자 한자경이 말했어. 당신은 누구신데 저를 이리 도와주십니까? 나는 전우치올시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반드시 하루에 한 냥이요. 더한 욕심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니 그리 명심하시오. 전우치가 신기한 그림 족자를 줬는데 우리가 모르는 낱말 있죠. 고지기. 고지기가 뭐냐면요. 자, 아래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전우치가 준 이 신기한 그림 족자에는 곶간이 그려져 있어요. 곶간. 곶간은 곡식, 식량 있죠. 이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이 곶간을 지키는 사람이 고지기예요. 그림에 웬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얘가 꾸벅 인사를 하고 있죠. 얘가 곶간을 지키는 고지기입니다. 전우치가 한 말을 다시 보면 이 고지기를 부르면 얘한테 얼마 줘 하면 얘가 이 곶간에서 돈을 꺼내주나 봐요. 아, 참고로 이 곶간은 곡식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재산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이 고지기를 부르면은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나 봐요. 즉, 부르면 사람과 재산이, 돈이 나오는 신기한 그림 족자를 준 거네요. 자, 밑에 고지기의 정확한 뜻이 있는데 창고, 묘, 정자 따위를 지키는 사람, 하인 같은 거죠. 여기에 이 사람이 고지기인가 봐요. 자, 그래서 전우치가 이 신기한 그림 족자를 줬는데 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첫날에는 일단 100냥을 달라고 해서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한 냥씩만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반드시 하루에 한 냥씩만. 더 큰 욕심은 화를 부른다. 벌을 받을 테니까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한자경 씨가 전우치의 말을 새겨 들을지 봅시다. 한자경이 족자를 걸어두고 보니까 곶간 하나, 고지기 하나 달랑 그려져 있더래. 그래서 전우치가 시킨 대로 고지기야 하고 불렀더니 세상에 예 하고 고지기가 그림 속에서 튀어나와서 꾸벅 절을 하네. 얼마나 놀랬을까. 여러분,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거 봤어요? 일반적인 그림은 움직이지 않죠. 이 한자경은 평생 사실 이 귀한 그림 같은 거를 구경해 본 적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웬 모르는 분이 와서 그림을 주길래 받았더니 그림 속에서 웬 사람이 튀어나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한자경이 깜짝 놀래서 뒤로 자빠지죠. 자, 한자경이 살고 있는 이 방을 보세요. 방에 가구가 하나도 없이 횡합니다. 뭐 옛날이니까 냉장고 이런 거 없다 쳐도 장롱도 없고 딸랑, 어머니, 나이 드시고 눈이 안 보이시는 어머니도 맨발로 있어요. 옷이 잘 없어서. 그리고 자기는 맨 땅바닥에 방석이나 이불도 없이 있어요. 이 정도로 가난한데 신기한 그림 족자를 얻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 행복해진 것 같죠? 오, 뭔가 아까 이 위에서는 입은 옷도 허름했는데 여기 보니까 집도 엄청 멋져지고 한자경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어머니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고 생선 반찬에 옷도 좋은 거 있고 집 주변에 곡식도 있고 밑에 보니까 마당에 닭도 키우고 강아지도 있고요. 곶감 열렸지, 뒤에 장독대 있지, 콩도 심었지,
뒤에 고추도 말렸지. 뭔가 되게 행복해 보이죠. 여기 메주도 보이고. 여기 지금 연기 나는 걸 보니까 밥도 지어서 먹었나 봐요. 처음에 첫 장면에서는 굶주려서 쓰러져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따뜻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네요. 좋은 일이 생겼죠? 처음에 고지기가 절을 하는 거 보고 엄청 어찌나 놀랐는지 가슴이 쿵쾅쿵쾅, 정수리가 시큰시큰, 무릎팍이 욱신욱신, 손마디가 저리저리 했어. 너무 놀래가지고 전우치가 시킨 대로. 전우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날에는 100냥을 달라 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냥씩만 달라고 하라 했죠. 자, 고지기야 100냥만 다오. 예. 고지기가 집어다 준 돈 100냥을 받아서 아버지의 편안하게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예절을 갖춰서 장례를 치러드리고 하루에 한 냥씩 얻어다가 밥도 사고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어머니께 효도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네요. 아이고 맛 좋다. 야야야야 이 참조구 어디서 났노? 참말로 맛있대. 자, 옛날에 조기는 비싼 생선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요새는 우리 급식도 여러분은 공짜로 먹죠. 급식 공짜로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친구들이 먹고 오고 또 간식도 먹고 먹을 게 풍족해요. 지금은 우리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쉽게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먹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는 게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이 조기를 얻는 게 참 귀한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귀했냐면 지금은 왜 좀 쉽게 먹는 편이냐면 기술이 발달해서요.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으면 이거를 여러분이 사는 부천까지 끌고 오는 기술이 발달돼서 냉동 보관을 하거나 싱싱하게 차에 태워서 빨리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지에 사는 사람들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뭐 냉동 창고도 없고 트럭도 없고 하니까 빨리 조기가 상해서 아주 귀한 사람들만 이 생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했던 한자경네 가족이 조기를 먹는 일은 정말 꿈에도 못 꿀 일이었는데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맛있는 조기도 생선 반찬도 드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자경이 장터에 나갔다가 밥집에 들려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 돈 생기니까 맛있는 밥을 사 먹을 수도 있나 봐요. 근데 뒤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쑥떡 하고 있는 거예요. 엿들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글쎄 만석궁 맹대감이 어찌저찌 하다가 빡싹 망해가지고는 넓은 땅을 급히 팔아치우려고 헐값을 내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석군은요, 옛날로 치면은 땅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 부자가 갑자기 팍 망해버려가지고 넓은 땅을 급히 팔아치우려고 헐값, 엄청 싼 값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보소, 그게 도대체 얼마요? 그 9만 평 논마지기가 세상에 단돈 100냥이라오. 자, 엄청난 9만 평 논마지기가 100냥? 이때의 단위로 보면 엄청 많은 땅이 아주 싼 값이라는 뜻인가 봐요. 100냥? 한자경은 골똘골똘 생각에 잠겼어. 100냥. 100냥만 있으면 이거 땅 부자가 된다고? 부자가 되면 예쁜 색시 얻어서 장가도 가고 피단 옷 입고 고깃국도 만날 먹고 키와지 찍고 하인도 두고 100냥. 자, 지금은 하루에 한 냥씩 얻고 있죠. 100냥을 얻으려면 사실 100일을 기다려야 100일을 기다려야 100냥을 얻는데
이 한자경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 진짜 하루에 한꺼번에 100냥 얻으면 큰 부자가 되는데, 땅 부자가 된다는데, 아, 전우치가 하루에 한 냥씩만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욕심 부리면 벌 받는다고 했는데, 부자가 되는 꿈을 그리니까 하루에 고작 한 냥 타서 쓰는 일이 참 바보같이 생각됐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원래 한 푼도 없던 사람한테 전우치가 너무 불쌍해서 하루에 한 냥씩 나오는 족자를 선물해 줬더니만 100냥을 한꺼번에 뽑을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한 냥씩 타서 쓰는 일이 바보 같다고? 배가 불렀죠, 지금. 응?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기한 그림 족자를 읽고 한자경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서 뒷이야기를 써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은 뭐 할 거냐면요. 이 글에 나온 내용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이어서 쓸 때는 그 전에 이야기의 내용을 우선 잘 파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인물을 파악해야 했고요. 누구누구가 나왔는지, 또 장소, 시간과 같은 배경을 알아야 했고요. 또 사건을 정리할 줄 알아야 했죠. 그쵸? 인물과 장소, 시간, 사건을 정리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글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각 장면에서의 인물, 또 장소, 시간,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154쪽으로 와주세요. 자, 처음 부분, 이야기의 처음 부분에 등장인물과 장소, 시간, 그리고 사건을 한번 간추려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쪽, 이야기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인물과 또 장소, 시간, 그리고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교과서에 적어도 좋고요.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한 뒤에 선생님이랑 맞춰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정리가 잘 되나요? 먼저 인물은 누구랑 누구가 나왔죠? 먼저 전우치가 나왔고, 이 전우치는 누구예요? 선비도사. 이 선비도사,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글 공부하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던 사람을 선비라고 하는데, 선비 그냥 선비가 아니라 선비도사라고 되어 있죠. 선비도사가 뭐냐면 선비는 선비인데 도술, 마법을 부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유튜브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봤듯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마법을, 도술을 부리는 전우치가 나왔었죠.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는 전우치라는 선비도사, 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한자경을 만났어요. 이 한자경이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죠. 인물은 전우치와 한자경이 등장했고요. 또 시간과 장소를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이? 찾아보세요. 산 아래에서 만났죠. 산 아래에서 만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쓰러져 있는 한자경을 전우치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도사, 옛날에라고 써도 되고 어느 날이라고 써도 되겠다. 선생님 어느 날로 써볼게요.
어느 날 도사 전우치가 굶주려 쓰러진 한자경을 만났다.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적어봅시다. 교과서에 빈 공간 많이 있죠? 이 교과서에 한번 적어봐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다음 쪽도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의 등장인물은 전우치는 이제 한자경에게 족자를 건네주고 가고 또 누가 나왔어요? 고지기도 나오긴 나왔죠. 전우치, 한자경 또 고지기까지 나왔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옮겨졌어요? 한자경의 방으로. 한자경의 방으로 지금 장소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전우치가 한자경에게 뭘 줬죠? 신기한 그림 족자를 선물해 줬고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거예요? 한자경이 고지기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고지기한테 돈을 얻어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새 인물 어머니도 계시죠? 고지기에게 돈을 얻어서 한자경과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죠. 자,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할 때는 항상 이전의 이야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 인물, 또 장소, 시간을 이해해야지 흐름이 크게 어긋나지 않은 상태에서 뒷이야기를 이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장소가 옮겨졌어요. 어디로? 여기가 어디예요? 장터예요, 장터. 또 등장인물은 일단 한자경이 있고 뒤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죠. 자,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뭐예요? 한자경이 장터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 번에 100냥을 얻고 싶어서 땅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한번 정리하는 겸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한자경이 장터에서 넓은 땅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돈을 100냥을 얻고 싶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도 정리해봤으니까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직접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보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뒤에 이야기를 상상해서 쓸 건데 교과서 말고 선생님이 학습지 준 거 있거든요. 이 학습지에 정리를 해서 적어 볼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학습지의 뒷이야기를 쓰기 전에 내가 이 이야기를 순서대로 잘 이해했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이 글에 인물, 사건, 배경이 사건은 쉴 새 없이 변하고 인물이랑 배경도 조금씩 변하는데 배경이나 인물 등등이 변할 때마다 꼭 새로 등장하는 인물, 새로 나오는 장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알겠어요?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밑줄도 이렇게 쳐주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에 이 이야기 전체를 처음, 가운데, 끝으로 간단하게 옮겨 적은 다음에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지금 국어활동 교과서와 선생님이 준 학습지 모두 챙겨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혹시 국어활동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가 있거나 장면이 있으면 동그라미 꼭 쳐서 오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